다음 식을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구분해 보면 먼저 다항식은 2분의 x제곱 플러스 1, x세제곱 마이너스 1, 4분의 3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분수식은 1을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다항식을 분수꼴의 관점으로 보면 분모가 0이 아닌 상수로 표현된 식이고 분수식은 분모의 다항식으로 표현된 식이죠. 이와 같이 다항식과 분수식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므로 모두 유리식이 됩니다. 유리수의 사칙연산은 수의 사칙연산과 그 방법이 같습니다. 두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은 통분을 통해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곱하기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나타내주면 되고 나눗셈은 역수를 통해 곱하기로 바꾼 다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유리식의 뺄셈, 그렇다면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하나의 분모 안에 두 식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유리식의 나눗셈은 역수를 통해 곱하기로 바꾼 다음 약분을 통해 식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리식에서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같거나 클 때 목과 나머지로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분자와 분모가 차수가 같을 때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누게 되면 몫은 3, 나머지는 4, 그래서 3 플러스 x-1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리식에서 직접 나타내는 방법은 분모인 x-1의 모양을 만들어서 약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3은 1에 곱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4가 되겠죠? 통분의 역수인 분모를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해서 앞에 부분은 약분을 해서 몫이 3, 그리고 뒤에 부분의 나머지 4는 x-1분의 4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클 때도 직접 나눗셈을 통해 몫은 4x-8 그리고 나머지는 15, 그래서 4x-8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리식에서 직접 나타내는 방법은 앞서 방법과 동일하게 분모 x 플러스 2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더해주고 빼주죠. 분배를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분리를 하게 되면 앞에 부분은 x 플러스 2로 약분되기 때문에 몫이 4x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이너스 8x도 분모와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 x에다가 2를 더해주고 빼줌으로 해서 여기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몫은 4x-8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15로 목과 나머지를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식을 넣으시오. 다음 분수식을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 분수식인 x 플러스 1분의 4x제곱 마이너스 1, 이때 x 하나를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분리를 하고 분배를 해서 나타내주고 그 나머지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 중 x 하나를 x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분리를 한 다음 4x제곱으로 분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4x제곱은 바깥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x 마이너스 1분의 4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괄호도 분리를 하고 분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4가 앞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3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로 x-1 플러스 1로 분리를 한 다음 4x는 앞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x-1분의 4x 플러스 1이 됩니다. x-1분의 4x 플러스 1도 그렇게 되면 몫으로 해서 4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x-1분의 5가 되겠죠. 이제 괄호를 열어서 동류항끼리 더해준 다음 나머지 두 분수를 통분을 통해서 하나의 분수로 나타내 준다면 분모가 x 플러스 1, x-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2x 플러스 8이 됩니다. 다음 유리식을 간단히 나타내려면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수로 나타내주고요. 분모분자의 같은 부분은 약분을 해주죠. 약분을 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연산자 B는 A-B분의 A 플러스 B로 정의할 때 다음식을 간단히 나타내시오. 그러면 연산자의 연산 방식대로 그대로 다음과 같이 분모는 차로, 분자는 합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어서 정리한 다음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타내주고요. 분수식의 분모분자의 같은 부분은 약분을 해서 1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분수식을 뺄 때는 통분을 해야 되겠죠. 분모를 x의 x-1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분모에 두 분자를 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같은 부분을 뺀다면 소거가 됩니다. 소거는 0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즉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를 인수분해를 하고 그렇다면 좌변과 우변에 인수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로 양변을 곱합니다. 그리고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양변이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2b 마이너스 2c도 0, 마이너스 4a는 8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결국 b와 c가 같으므로 b는 1, c도 1. 그래서 a, b, c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분모를 두 인수의 곱 a, b분의 1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두 부분수로 나타내려면 k를 알아야 합니다. 자, 괄호 하나를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 준다면 k라고 하는 것은 결국 b-a분의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a, 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b-a분의 1에 a분의 1 b분의 1, 즉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 b, c분의 1, 세 인수의 곱으로 분모가 나타났어도 다음과 같이 부분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통분을 해서 그렇다면 k라고 하는 것은 c-a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 b, c분의 1을 다음과 같이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분수를 부분분수 또는 단위분수의 차로 나타내려면 먼저 12분의 1 공식에 그대로 적용해서 12를 3 곱하기 4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결국 단위분수의 차로 나타낼 수 있겠죠. 30은 5 곱하기 6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서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63분의 1도 마찬가지로 63을 7 곱하기 9 그대로 공식에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면 됩니다. 66분의 5도 마찬가지로 66을 6 곱하기 11 그래서 공식에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부분분수 또는 단위분수의 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분의 1에 30을 2 곱하기 3 곱하기 5 세 수의 곱으로 나타냈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리해주면 18분의 1 마이너스 45분의 1이 됩니다. 66분의 1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곱하기 11로 분리를 해서 공식에다 적용해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단위분수의 차,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수식의 값을 구하려면 이 수식이 갖고 있는 규칙성, 즉 부분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b-a분의 1 위치에 있는 값이 전부 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면 중괄호 안에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들이 있고요.
이들은 결국 소거가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렇다면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꼴로 순서대로 소거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이 되고요. 결국 이를 통분해서 나타내주면 51분의 25가 됩니다. 분수식도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분모를 인수분해했을 때 a와 b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나타내주고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다면 뒤에 부분은 위치를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면 되죠. 이번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자, 분모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앞에 부분은 1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그리고 이를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해서 나타내주면 앞에 부분이 1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은 그대로 나타내주면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나타내려면 먼저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를 하고요. 부분분수 공식에다가 그대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앞에 부분 b-a분의 1 부분이 모두 1이 되죠. 그래서 나타내주고요. 이때 이 식을 들여다보면 뒤쪽과 앞쪽 순으로 소거가 되므로 맨 앞에와 맨 뒤가 남습니다. 이를 통분해서 나타내주면 x제곱 플러스 7x분의 7이 됩니다.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걸 번분수라 하고 번분수의 계산은 분수가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분모의 역수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번분수는 분자의 분모의 역수를 곱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분모가 b분의 a이기 때문에 b분의 a의 역수인 a분의 b를 곱해서 나타내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분모가 b이기 때문에 b의 역수인 b분의 2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번분수에서 먼저 분모가 6분의 5라면 6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6을 곱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은 6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6을 곱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은 분모가 6이기 때문에 6분의 1을 5분의 7에 곱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번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번분수에서 분모 분자를 각각 통분을 해서 간단히 나타낸 다음 분자를 나타내주고 분모의 역수를 곱해주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가장 밑에 쪽에 있는 분수식 x 플러스 x분의 1을 먼저 통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자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역수를 취해주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통분을 해서 분자가 1이기 때문에 다시 역수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번분수의 값을 간단히 나타내면 먼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을 x로 나타내서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1 마이너스 x분의 1을 통분을 하고요. 정리를 한 다음 분자가 1이기 때문에 분모의 역수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통분을 한 다음 정리를 했을 때 다시 분자가 1이 되기 때문에 분모의 역수인 x가 됩니다. x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분자가 1이니까 역수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7분의 6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19분의 26을 번분수의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1 플러스 19분의 7 19분의 7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분모로 내려갑니다.
이는 다시 2 플러스 7분의 5가 되고 7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7로 바꾸면 분모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를 다시 1 플러스 5분의 2가 되고 5분의 2의 역수를 취하면 분모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에서 제시된 번분수의 모양이 나타났으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2의 합은 8이 됩니다. 비례식 a 대 b는 c 대 d,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a, b, c, d 4개의 항을 하나의 등식에다 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비례식은 분수의 모양으로 다음과 같이 등식으로 나타낸다면 그 값을 비례상수 k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a를 bk로, c는 dk로, b는 dk-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도 마찬가지로 이 비례 관계를 분수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이때 나타나는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a는 dk로, b는 ek로, c는 fk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xyz가 2대 3대 5라고 한다면 이 비례식을 분수의 모양으로 표현하고 그때 비례상수 k가 주어진다면 x는 2k로, y는 3k, z는 5k로 치환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한 다음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 다음과 같이 약분을 해서 이 식의 값은 45분의 56이 됩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등식을 k로 놓게 되면 이것이 비례상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x-3y는 5k, 2x 플러스 y는 3k가 되고 이를 1식과 2식 연립한다면 2식에다가 3배를 해서 1식에 더해주게 되면 x는 2k가 되겠죠. x가 2k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를 문제에서 제시된 식에다가 xy에 그대로 대입해서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 정리하고 약분을 한다면 그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고 그 등식의 값이 k일 때 그렇다면 이를 각각 분리를 해서 k로 놓고요. 분모로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를 1식, 2식, 3식으로 놓고 이때 1식, 2식, 3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주게 되면 그리고 3a 플러스 2b 플러스 3c로 양변을 나누고요. 그리고 약분을 해주면 2가 됩니다. 분수는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백분율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처음량에 대해서 x% 증가했다면 증가량은 a 곱하기 100분의 x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처음량 a에 대해서 x% 증가한 나중량은 결국 a 플러스 증가량 a 곱하기 100분의 x로 구하게 되죠. 이를 좀 더 간단하게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a의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됩니다. 이번엔 x% 감소했다. 감소량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처음량 a에 대해서 x% 감소했다면 a 마이너스 a 곱하기 100분의 x 감소량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최초 가격 M1하는 노트북의 가격을 A% 인상하여 판매하였더니 전달 대비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여 B% 인하하여 판매하였다. 현재 판매 가격을 MAB로 나타내시오. 먼저 최초 가격 M1에 대해서 A% 인상한 가격을 X로 놓는다면 M 플러스 M 곱하기 100분의 A가 되겠죠. 이래서 M으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요. 이때 이 판매 가격 X에서 B%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A X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그런데 그 X가 M의 1 플러스 100분의 A가 되므로 현재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m의 1 플러스 100분의 a로 나타내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매년 연봉의 A%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였다.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B% 인상되었고 그래서 올해 저축액은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가하였다. 이때 지난해 연봉을 A, B로 나타내시오. 지난해 연봉을 X로 놓고 그러면 지난해 저축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소비를 뺀 값이 되므로 이를 X와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올해 연봉은 B% 인상했기 때문에 X와 B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해 저축액은 수입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올해 저축액에서 지난해 저축액을 빼주면 결국 저축액의 증가량 2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제시된 식을 그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공통인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를 묶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괄호 안을 통분해서 나타내주면 100분의 B 그리고 우리가 물어본 지난해 소득 X라고 하는 것은 X에 관한 식으로 이항을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시계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x-1의 11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괄호 안에가 전부 1이 되죠. 그래서 1을 1식으로 놓고 이번에는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홀수 제곱하게 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교차돼서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여기서 일식과 이식을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본 수식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값은 결국 1이 됩니다. F함수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F함수가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분모를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F함수를 부분분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부분분수로 나타냈을 때 중괄호 안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가 규칙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뒤쪽에서 앞쪽, 뒤쪽에서 앞쪽, 뒤쪽에서 앞쪽 순으로 계속 소거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맨 앞과 맨 뒤의 수만 남게 됩니다. 이를 통분해서 나타내주면 101분의 50이 됩니다. 다음 분수식의 값을 구하면 일식과 이식으로 놓고 일식의 2배를 한 다음 이식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3식을 1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z라고 하는 것은 5x가 되겠죠. 이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시계값에 y 대신에 마이너스 3x, z 대신에 5x를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 시계값은 마이너스 32분의 4가 됩니다.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주위를 공전하는 전체를 위성이라 한다. 행성과 위성 사이의 거리를 r, 위성의 공전 속력을 v, 행성의 질량을 m이라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행성 A와 A의 위성 사이의 거리가 행성 B와 B의 위성 사이의 거리의 45배일 때 행성 A의 위성의 공전 속력이 행성 B의 위성의 공전 속력의 3분의 2배이다. 행성 A와 행성 B의 질량을 각각 MA, MB라 할 때 MB분의 MA의 값은 이와 같이 문제가 길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안에 공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길이에 비해 풀이가 간단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A 위성의 공전 반지름이 B 위성의 공전 반지름의 45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A 위성의 공전 속력이 B 위성의 공전 속력의 3분의 2배.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어진 공식을 보면 행성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성의 공전 반지름과 공전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지구의 질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달의 공전 반지름과 공전 속력을 통해서 지구의 질량을 저울 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행성 A의 질량과 행성 B의 질량을 위성의 공전 반지름과 공전 속력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앞서 정리된 내용을 이용해서 행성 A의 질량을 행성 B의 위성의 공전 반지름과 공전 속력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행성 B의 질량분의 행성 A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나타내 주고요. 분모가 서로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풀어서 정리를 한 다음 약분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20이 됩니다.